책을 너무 좋아하는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 소녀는 자신의 꿈과는 너무 다른 삶을 살았어요. 나이가 든 후 소녀는 생각했습니다. 해보고 싶은 걸 해보자. 현실에 밀려난 책에 대한 그리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본질을 벗어나지 않는 요약, 시크릿 시작하겠습니다. 군 말, 책의 프로필 정리입니다. 소지하며 수시로 보고 싶은 글입니다. 이 글을 다 읽으시고 다시 한번 보시면 더 이해가 갈 듯 합니다. 비밀이 드러나다. 비밀이란 당김의 법칙입니다. 비밀에 접근하는 법, 자신이 어떤 감정인지 느끼는 인식입니다. 비밀을 활용하는 법, 강력한 생각과 느낌대로 행동합니다. 두 가지 강력한 도구, 감사와 그리기가 있습니다. 돈의 비밀, 당신은 결핍을 생각하나요? 풍요를 생각하나요? 인간관계의 비밀, 나 자신을 먼저 사랑하기입니다. 나의 모든 인간관계 안에서 항상 빠지지 않는 단 한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니까요. 건강의 비밀, 플라시보 효과는 맹물로도 사람을 치유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은 매 순간 수백만 개의 세포를 버리고 또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비밀, 세상은 넘칠 만큼 풍요롭습니다. 온 지구 사람이 원하는 걸 모두 성취해도 남습니다. 하물며 그들이 똑같은 걸 원하는 것도 아니죠. 당신의 비밀, 기억해야 함을 기억하세요. 그러기 위해 항상 깨어있는지 질문하세요. 인생의 비밀, 그 무엇도 당신 없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우주의 주인입니다. 시크릿, 지은이 론다 번. 비밀이 드러나다. 비밀이란 무엇인가? 비밀이란 바로 끌어당김의 법칙을 말한다. 마음에 어떤 생각이 일어나든지 바로 당신에게 끌려오게 된다. 세상에 왔던 위대한 스승들은 모두 끌어당김의 법칙이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법칙이라고 말했다. 법칙은 태초부터 존재했다. 언제나 존재했고 앞으로도 존재할 것이다. 이제는 당신이 비밀을 만날 시간이다. 물질적으로 풍족한 사람들은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비밀을 활용하여 풍족해졌다. 기본적으로 끌어당김의 법칙이란 비슷한 것끼리 끌어당긴다는 뜻이다. 당신이 직접 경험했을 만한 몇 가지 예를 들어보자. 마음에 들지 않는 어떤 일에 대해 생각하게 됐는데 생각하면 할수록 상황이 점점 더 나빠지는 것처럼 느껴본 적이 있는가? 이는 당신이 어떤 생각에 몰입할 때 끌어당김의 법칙에 따라 곧바로 그와 비슷한 생각이 당신에게 끌려왔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다. 인간으로서 우리가 할 일은 원하는 대상을 집중하여 생각하고 그 대상이 어떠해야 하는지 아주 명확하게 정하는 것이다. 그러면 우주에서 가장 커다란 법칙인 끌어당김의 법칙이 발동된다. 지금 당신의 삶은 지난날 당신이 한 생각들이 현실에 반영되어 나타난 결과물이다. 이제는 비밀을 배우고 있으니 알고 나면 무엇이든지 바꿀 수 있을 것이다. 마음으로 본다면 손으로 쥐게 될 것이다. 게다가 그 원칙은 고작 세 마디로 요약할 수 있다. 생각이 현실이 된다. 생각은 자석이고 생각에는 주파수가 있다. 당신이 생각할 때 그 생각은 우주로 전송되어 같은 주파수에 있는 비슷한 것들을 자석처럼 끌어당긴다. 전송된 것은 모조리 원점으로 되돌아간다. 그리고 원점이란 바로 당신이다. 하지만 분명한 문제가 아직 남아있다. 그렇다면 왜 모두가 꿈을 실현하지 못하는 것일까?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유일한 이유는 원하는 것보다 원하지 않는 것을 더 많이 생각하기 때문이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당신이 그걸 원하는지 아닌지는 개의치 않는다. 그저 당신이 생각하는 대상을 되돌려 보내줄 뿐이다. 지금 당신이 하는 생각이 앞으로 당신의 삶을 만들어낸다.
원하지 않는 대상에 집중하던 방식에서 원하는 대상에 집중하는 방식으로 바꾸면 인생이 송두리째 바뀔 것이다. 마음에서 일어나는 생각들이 외부로 드러난 것이 바로 삶이다. 법칙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 법칙을 거부할 필요는 없다. 당신은 전기를 이해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전기의 혜택을 누린다. 생각하는 게 곧바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신께 감사하라. 그 시간에 다시 평가하고 자신이 원하는 걸 생각해보고 진정으로 원하는 걸 새로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게 현실이 되면 안 될 텐데 라고 생각하는 게 있다면 지금 바로 생각을 바꿀 수 있다. 새로운 생각으로 파장을 전송할 수 있으니 기다리는 시간은 당신에게 오히려 도움이 되는 요소다. 소원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믿어라. 보이지 않는 것을 믿어라. 그것이 필요할 때 반드시 당신에게 찾아간다는 사실을 믿어라. 그러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를 끌어당기게 될 것이다. 만약 당신이 막대한 유산을 물려받았다면 실제로 돈을 받기 전에도 그것이 당신 것임을 안다. 당신 것으로 믿으라는 말은 바로 이런 느낌을 말한다. 진이는 지배적인 생각에 반응한다. 이미 이루어졌다는 믿음이 바로 당신이 가장 큰 힘이다. 준비하라. 마법이 시작될 것이다. 마지막 단계는 받기다. 기분 좋을 때의 주파수에 맞춰라. 그러면 좋은 것을 받을 것이다. 그 주파수에 빨리 맞추는 한 가지 방법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난 지금 받고 있어. 온갖 좋은 것들과 내 소망을 받고 있어. 그리고 행동하라. 마치 받았을 때처럼. 행동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은 노동 같은 일을 생각하는데 노동으로 뭔가 일어나게 하려고 한다면 방법이 틀렸다. 이미 이루어진 것을 받는 행동은 억지로 하는 행동이 아닌 영감을 받아서 하는 행동이다. 영감을 받아서 행동할 때는 자연스럽고 기분도 좋다. 이는 받는 주파수대에 있기 때문이다. 인생을 물살이 빠른 강이라고 상상해보라. 행동으로 뭔가 일어나게 할 때는 마치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느낌이 들 것이다. 힘이 들어 전쟁 같을 것이다. 허나 우주가 보내는 것을 받기 위해 행동할 때는 물살을 따라 흐르는 느낌이 들 것이다. 저절로 이루어지듯 느껴질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영감을 받아 행동할 때 우주와 생명의 흐름을 따라갈 때의 느낌이다. 우주는 속도를 좋아한다. 지체하지 않는다. 예단하지도 않는다. 의심하지도 않는다. 기회가 오면 충동이 느껴지면 직감적으로 뭔가 해야 한다고 느끼면 행동하라. 그게 당신이 할 일이다. 그거면 된다. 인류가 창조하고 발명한 모든 것은 생각 하나에서 비롯되었다. 그 생각에서 길이 생겨났고 그것이 보이지 않는 차원에서 보이는 차원으로 이동했다. 생각은 모든 결과의 1차적 원인이다. 나머지는 생각의 결과다.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또 한 가지는 원하는 자동차나 돈을 끌어당기려면 얼마나 걸릴까? 하는 점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정해진 규칙 같은 건 없다. 그건 우주 자체와 얼마나 조화를 이루는가의 문제다. 시간은 환영일 뿐이다. 우주는 당신 소원을 이루어지기 위해 시간이 필요하지 않다. 당신이 경험하는 시간의 지연은 당신이 이미 이루어졌음을 믿고 알고 느끼는 상태에 가는데 까지 걸리는 시간 때문에 발생한다. 계속해서 서두르면 나쁜 일들에 연달아 부딪히게 될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끌어당김의 법칙 때문에 서두르고 성급하게 구려야 할 상황들이 더 끌려오게 된다. 당신은 반드시 멈춰서 조바심 내는 나쁜 주파수에서 벗어나야 한다. 잠시 시간을 내어 생각을 전환하라. 그리고 기다림을 바꿔서 미래를 창조하는 의미 있는 시간으로 만들어라. 2가지 강력한 도구. 강력한 도구 하나, 감사. 현재의 상황이나 환경은 당신이 지금까지 해온 생각의 결과다. 생각과 감정을 바꾸기 시작할 때 그 모든 것이 완전히 바뀔 것이다.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의 현 상태를 바라보면서 이게 나야 라고 말한다. 하지만 그건 당신이 아니다. 그건 과거의 당신이다. 과거의 생각과 행동이 만들어낸 결과다. 교정용 가지치기 가위라는 제목으로 강연한 네빌 고다드는 하루가 끝나고 잠자기 전에 그날의 사건들을 생각해보라고 권한다. 일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면 당신이 원하는 그대로 상상할 때 그날 생긴 주파수들을 청소하고 내일을 위해 새로운 주파수와 신호를 전송하게 된다. 의도적으로 미래를 위한 그림을 그리는 것이다. 인생을 전환하기 위해 지금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감사해야 할 일들의 목록을 작성하는 것이다. 감사하면 온 마음이 우주의 창조적 에너지와 조화를 이루게 된다. 감사하면 좋은 것들이 끌려온다. 이 책에 나온 내용 가운데 오직 한 가지만 적용하고 싶다면 몸에 뵐 때까지 감사하기를 실천해보라. 고마움을 수신 주파수로 맞춰 놓으면 모든 고마운 일이 당신 것이 된다. 강력한 도구 두 번째, 그림 그리기. 그림 그리기가 그토록 강력한 힘을 내는 이유는 마음속에서 원하는 것을 얻는 모습을 그릴 때 그것이 이미 당신에게 있다는 생각과 느낌을 발생시키기 때문이다. 그림을 그릴 때 당신은 그 강한 파장을 우주에 내뿜는 것이다. 그러면 끌어당김의 법칙이 그 신호를 받아서 당신이 마음속에 그린 그림을 현실로 만들어 되돌려 준다. 그 세계는 무엇이든지 지금 존재한다. 또한 우리는 모두 자신이 아는 것보다 훨씬 큰 능력과 가능성이 있는데 그림을 그리는 중에 그것들을 발견하게 된다. 그래서 그리기는 모든 성공의 놀라운 비밀이다. 상상은 삶의 핵심이다. 다가올 미래의 시사회를 그려라. 자, 이제 원하는 걸 그려라.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어라. 소망이 이루어졌을 때의 감정을 즐겨라. 그리고 나서 훌훌 잊어버리고 오롯이 우주에 맡겨라. 그럼 지금부터 우리가 원하는 것들의 비밀을 알아보러 가자. 돈의 비밀, 인간관계의 비밀, 건강의 비밀, 세상의 비밀, 당신의 비밀, 그리고 인생의 비밀에 대해서. 돈의 비밀. 돈을 끌어당기려면 부에 집중해야 한다. 돈이 부족하다는 점을 느끼면서 돈을 더 많이 끌어당길 수는 없다. 돈이 부족하다는 사실에 집중하면 돈이 부족한 온갖 상황을 만들어내게 될 뿐이다. 돈을 끌어당기려면 반드시 풍족한 상태에 집중해야 한다. 당신에게 돈이 충분치 않은 이유는 돈이 자신에게 흘러들어오지 못하게 당신이 막고 있기 때문이다. 생각으로 말이다. 생각의 저울이 돈이 흘러넘쳐 쪽으로 기울어지게 해야 한다. 인생에서 무엇이든 원하는 것을 이루는 지름길은 지금 행복을 느끼는 것이다. 우주에 기쁨과 행복의 감정을 전송하라. 그러면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 줄 온갖 일들이 당신에게 돌아올 것이다. 당신은 우주라는 카탈로그에서 무엇을 갖고 싶은지 선택만 하면 된다. 다만 당신이 믿을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한다. 사람들은 대부분 빛 청산을 목표로 정한다. 그렇게 하면 영원히 빛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무엇을 생각하든 그것을 끌어당기게 되기 때문이다. 눈에 보이는 부의 원천인 영적인 원료는 결코 고갈되지 않는다. 나는 돈은 힘들게 일해서 버는 거야 라는 말을 들으며 자랐다. 그러나 나는 이것을 돈은 쉽게 시시때때로 들어오는 거야 라고 바꿨다. 돈을 더 많이 끌어당기려면 돈의 좋은 감정을 느껴야 한다. 돈이 별로 없을 때 돈을 좋게 여기지 않는다는 점은 이해가 간다. 하지만 그 부정적인 감정 때문에 돈이 더 많이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 당신은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하고 끊으려면 돈의 좋은 감정을 느끼고 이미 가진 것에 감사해야 한다. 베풀기는 돈을 더 많이 불러들이는 강력한 행위다. 주는 행동에는 내겐 충분히 있어 라는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이다. 내겐 남들에게 줄 정도로 돈이 많지 않아
라고 생각한다면 왜 당신이 돈이 많지 않은지 제대로 맞춘 셈이다. 베풀기와 희생하기는 매우 다르다. 둘을 혼동하지 말라. 둘은 정반대다. 한쪽은 충분이라는 신호를, 다른 한쪽은 결핍이라는 신호를 전송한다. 한쪽은 기분이 좋고 한쪽은 기분이 좋지 않다. 사람들은 외적인 것들이 행복을 가져다 주리라 믿고 그것을 추구하지만 이것은 주객이 전도된 방식이다. 당신은 내면의 기쁨, 평화, 비전을 먼저 추구해야 한다. 그래야 외적인 것들이 찾아올 것이다. 생각과 주파수를 행복에 맞춰라. 행복과 기쁨을 발산하고 온 힘을 다해 우주에 전송하면 진정한 지상낙원을 경험하게 되리라. 통장 잔고가 쑥쑥 늘어나는 상상을 하라. 인간관계의 비밀. 우리는 자신이 가장 은밀한 생각이 무엇인지 인식하지 못할지도 모르지만 우리가 한 행동을 보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왔는지 알 수 있다. 인간관계 안으로 들어가면 그 관계에 누가 개입하는지 먼저 이해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당신은 배우자가 아니라 먼저 자신을 이해해야 한다. 당신 스스로 자신과 함께하기를 즐거워하지 않으면서 그 누가 당신과 함께하기를 기대하겠는가. 무한한 존재인 신이 명한 대로 자신을 돌보는 일이 사실은 타인을 돌보는 일이다. 그러려면 당신은 먼저 아주 명확해져야 한다. 이런 질문을 자신에게 던져보라. 당신은 다른 사람에게 대우받기 바라는 대로 자신을 대하는가? 사람들의 행동은 단지 결과일 뿐이다. 원인은 당신의 생각이다. 남들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면서 그러면 좋은 사람이 될 거야 라고 여기는 사람이 많다. 천만에 자신을 희생하는 것은 철저한 결핍 의식에서 비롯된 행동이다. 우주는 모두가 누릴 정도로 풍요롭고 자신의 소망을 끌어당기는 것은 각자가 할 몫이다. 누구에게나 정말 대단한 부분은 있다. 관계가 제대로 돌아가려면 상대의 좋은 점에 집중해야 한다. 종이를 한 장 꺼내라. 앞으로 30일간 그 사람에 관해 고마운 부분을 모조리 기록하라. 사람들이 장점을 인정하고 감사히 여기면 고마워할 것이 더 많아지게 된다. 건강의 비밀. 우리 몸은 정말로 생각의 산물이다. 우리는 플라시보 효과로 몸이 낫는다는 점을 이해한다. 완벽하게 건강한 모습 생각하기는 주변 상황과 무관하게 누구나 혼자서 할 수 있는 방법이다. 우주는 풍요의 대표작이다. 가슴을 열어 우주의 풍요를 느끼면 경의와 기쁨과 환희, 그리고 건강과 부와 좋은 성격과 같은 온갖 좋은 것을 얻으리라. 병의 결과는 스트레스이지만 원인은 부정적인 사고방식이었고 다시 그 원인을 추적하면 사소하지만 부정적인 생각이 하나가 나온다. 어떤 현상이 나타났든지 작지만 긍정적인 생각 하나로 바꿀 수 있다. 인체는 병이라는 형태로 우리에게 피드백을 주어 불안정한 관점이 있거나 사랑이나 감사함이 부족하다는 점을 알려준다. 사랑과 감사함은 바다를 가르고 산을 움직이고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 어떤 질병도 고칠 수 있다. 감사하기가 치유를, 믿음이 성취를, 웃음과 기쁨이 질병을 녹여 없애는 힘을 준다. 노먼 커슨스는 불치병 진단을 받았다. 노먼에게 몇 달밖에 살지 못할 거라고 말했다. 노먼은 스스로 치유되리라 믿었다. 석 달간 오직 웃기는 영화를 보면서 웃고 또 웃었다. 석 달이 지나자 병이 나았고 의사들은 이것을 기적이라고 했다. 정서가 건강한 사람의 몸에서는 질병이 살아남지 못한다. 우리 몸은 매 순간 세포 수백만 개를 버리고 수백만 개를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사람이 아플 때는 흔히 그에 대해 종일 이야기한다. 사람들이 자기 병에 대해 이야기할 때 당신은 들으면서 병의 생각을 집중하게 되는데 뭔가의 생각을 집중하면 그것을 원한다고 요청하는 셈이다. 게다가 그 사람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병이 더 나빠지게 도와줄 뿐이다. 정말로 그 사람을 돕고 싶다면 좋은 것에 관해 대화하라. 몸에서 생리적 스트레스를 제거하면 몸이 제 할 일을 알아서 한다. 즉, 몸이 스스로 치유한다. 내 이야기는 1981년 3월 10일부터 시작된다. 이날 내 인생은 완전히 변했다. 그날 나는 비행기 사고를 냈다. 그리고 깨어나 보니 완전히 마비된 채로 병원에 누워 있었다. 산소호흡기를 착용한 나를 보고 사람들은 횡격막이 고장났으니 호흡기 도움 없이는 다시 숨 쉴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내 안의 작은 목소리는 계속해서 깊이 들이쉬어 깊이 라고 말했다. 그리고 결국 나는 호흡기를 뗐다. 나는 크리스마스에 병원에서 걸어나가겠다는 목표를 정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했다. 내 두 발로 걸어서 병원에서 나간 것이다. 의사들은 그 일을 믿지 못했고 나는 그날을 결코 잊지 못한다. 지금 가만히 앉아서 자신을 상처주는 사람들에게 내 인생을 요약해서 말하라면 나는 한 문장으로 말하겠다. 사람은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된다. 인류는 지금 에너지 의료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우주 만물에는 고유한 주파수가 있어서 질병이든 감정 문제든 주파수를 바꾸기만 하면 된다. 이것은 대단한 일이다. 지금까지 인류에게 일어난 그 어떤 사건보다도 멋진 일이다. 세상의 비밀. 우리 사회는 무엇이든 원하지 않는 것에 맞서 싸우려 하지만 사실 그러면 싸움만 더 빚어질 뿐이다. 우리는 집중하는 대상이 무엇이든 그것을 창조해내게 되기 때문이다. 뭔가에 저항하면 그것은 사라지지 않고 버틴다. 차분해지는 법. 원하지 않는 대상에서 관심을 차단하는 법을 배우고 경험하고 싶은 일에 주의를 기울여라. 에너지는 주의를 따라 흐른다. 당신은 그 무엇도 외부에서 스스로 생겨나지 않고 모두 내면의 생각과 감정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알았다. 마음은 만물을 창조하는 힘이다. 생각하는 힘이 무한하듯 생각으로 창조하는 힘도 무한하다. 이것을 진실로 이해할 때 당신은 마음이 무한하다는 점을 인식하게 된다. 당신은 이 영광스러운 세상에서 이 경이로운 힘으로 자신의 삶을 창조할 수 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그의 인생을 창조해 줄 수는 없다. 그러니 남들로 하여금 자신이 원하는 인생을 스스로 창조하게 하라. 기쁨, 사랑, 풍요, 성공, 행복 등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이 당신이 와서 붙잡아 주기를 기다리고 있다. 당신은 목표를 정해야 한다. 그리고 목표를 정해서 그 일에 대한 열망으로 불타오를 때 당신이 원하던 모든 일을 우주가 이루어질 것이다. 축복과 찬양은 모든 부정을 녹여버린다. 지금은 역사상 가장 멋진 시기다. 손가락만 움직여서 지식을 얻을 수 있는 시대는 이제껏 없었다. 당신의 비밀. 주변을 돌아보면 심지어 우리 육체를 볼 때조차 눈에 보이는 것은 모두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세상 만물은 정확히 동일한 구성 요소로 만들어져 있다. 당신 손이든 바다든 혹은 별이든 모든 것은 에너지다. 비밀을 발견했을 때 나는 과학과 물리학계가 이를 어떻게 이해하는지 알고 싶었다. 내가 발견한 내용은 경이적이었다. 이 시대에 살면서 가장 흥미로운 점은 양자 물리학과 새로운 과학에서 발견한 내용과 시크릿에 담긴 정보, 그리고 위대한 스승들이 모두 알았던 내용이 완벽하게 일치한다는 사실이다. 사람들은 대부분 비밀과 새로운 과학 이론이 완벽히 연관되어 있음을 알고 나면 더 잘 믿게 된다. 인간은 자기 에너지를 스스로 관리한다. 사람들은 대부분 이 유한한 몸이 자신의 전부라고 여기지만 우리는 몸이 아니다. 현미경으로 보기만 해도 우리는 에너지 장이다. 에너지는 늘 존재한다. 물질 안으로 이동하고 물질을 관통하며 물질 밖으로 나온다. 당신이 아직도 나는 움직이는 고깃덩어리야
라고 여긴다면 다시 생각해 보라. 당신은 영적인 존재다. 당신이 영적인 존재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내가 보기에 이 질문의 대답은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당신은 에너지고 에너지는 창조되거나 파괴될 수 없다. 그저 형태를 바꿀 뿐이다. 그 바뀐 형태가 바로 당신이라는 말이다. 당신의 진정한 본질, 순수한 에너지는 영원히 존재했고 앞으로도 존재할 것이다. 당신은 사라질 수 없다. 양자 물리학은 확증해 준다. 무엇이든 창조하라. 내면의 의식에서 모든 것을 알아내라. 우리 의식은 결국 우주를 돌아가게 하는 우주의 의식이다. 이 힘을 긍정적으로 활용하는지 부정적으로 활용하는지에 따라 신체의 건강이 달라지고 주변 환경이 달라진다. 우리는 하나다. 모두 연결되어 있고 하나의 에너지 장이다. 당신은 이제 다른 사람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왜 자신에게 해가 될 뿐인지를 이해하리라. 우리는 하나니까.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기 시작하면 하나의 마음에서 분리된다. 경쟁은 이런 분리의식을 보여주는 한 가지 예다. 경쟁의식이란 공급에 한계가 있다는 생각의 반영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하나이기에 경쟁한다는 말은 결국 자신과 경쟁한다는 뜻이다. 의식에서 경쟁을 내던지고 창조적인 사람이 되어라. 당신이 고려해야 할 의무는 경쟁이 아니라 내가 살면서 경험하는 일들이 정말 내가 원하는 일인가? 그것들이 내게 가치가 있는가? 이다. 당신은 유전자, 문화적 규범, 사회적 인식에서 해방되어 당신 내면의 힘이 온 세상의 힘보다 강하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 나는 이라고 말할 때 그 뒤에 나오는 말은 강력한 힘으로 그것이 의미하는 상황을 창조한다. 이를 안다면 가장 강력한 표현 나는 을 당신에게 이롭게 활용하는 편이 좋지 않겠는가? 이를테면 나는 온전하고 완벽하고 튼튼하고 강하며 정다울 뿐 아니라 조화롭고 행복하다. 원하는 것을 보이지 않는 차원에서 보이는 차원으로 끌어낸다는 말이 어렵게 들린다면 이 방법을 써보라. 당신이 원하는 것을 절대적인 사실이라고 생각하라. 기억해야 함을 기억하라. 자신에게 깨어 있느냐고 묻는 바로 그 순간 당신은 깨어 있다. 사실 우주는 당신이 살아오는 동안 내내 당신의 의문에 대답했지만 깨어있지 않으면 답을 받지 못한다. 답이 찾아오는 통로는 엄청나게 방대하다. 눈길이 가는 신문 표제가 될 수도 있고 누군가 서로 대화하는 내용이 될 수도 있고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노래가 될 수도 있고 지나가는 차에 붙은 신호나 갑작스러운 영감이 될 수도 있다. 기억해야 함을 기억하라. 그리고 깨어있으라. 인생의 비밀. 신이 당신 인생의 사명과 목적을 기록한 칠판 같은 건 하늘에 없다. 당신의 목적은 당신이 정하는 것이다. 지금 행복을 느껴라. 지금 기쁨을 느껴라. 그것만 하면 된다. 이 책을 읽으면서 오직 기쁨과 행복만 얻는다면 이 책의 핵심을 받아들인 셈이다. 이 책에 담긴 지식이 지금 당신에게 전달되고 있지만 이를 어떻게 활용하는가는 전적으로 당신 몫이다. 더 없는 기쁨을 주는 일을 할 때 계속해서 기쁨을 느끼게 된다. 비밀은 당신 안에 있다. 내면의 힘을 활용하면 할수록 그 힘이 가까이 다가올 것이다. 더 이상 연습하지 않아도 되는 시점에 도달할 것이다. 자신이 곧 힘이 되고 완전해지고 지혜가 되고 사랑이 되며 기쁨이 될 터이기에 그 무엇도 당신 없이 존재할 수 없다. 당신은 우주의 주인이다. 그리고 이제 비밀을 알게 되었다. 기쁨이 함께 하기를. 이것만은 꼭 같이 해봐요. 마이크 둘리가 만든 오디오 강좌 우주를 활용하는 마법을 써라 안에 들어있는 이야기 중 하나입니다. 완벽한 배우자를 끌어당기려고 하는 어떤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 여성은
할 수 있는 일은 모조리 했습니다. 남자의 모든 특징을 세세히 기록했으며 그 남자가 나타난 상황을 상상했습니다. 그래도 배우자는 흔적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여인은 실패의 원인을 찾았습니다. 마음속으로만 원했지 자신이 살면서 그 배우자가 들어올 공간을 마련해 놓지 않았던 겁니다. 그 후 그는 자신의 주차장 옆에 배우자의 주차장 하나를 만들고 자신의 옷장 옆에 배우자가 될 사람의 공간을 만들고 자신의 침대 옆에 꼭 한 사람이 누울 수 있는 자리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녀는 그녀가 원하는 배우자와 만나 결혼을 했습니다. 믿어지지 않는다고요? 그럼 진이는 말할 겁니다. 분부 받들어 모시겠습니다, 주인님. 분부 거행하겠습니다. 공간을 마련하는 일, 이것이 실천이고 비움이 아닐까요? 진정으로 내가 원하는 것이 들어올 수 있도록 욕심으로 꽉 채웠던 공간을 비워보겠습니다.